파란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오늘은 88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은 좀 난감한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머니냐 아내냐,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어머니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아주 애매한 이 부분은 선택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어머니를 선택할 것인가, 이 딜레마는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중년기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다소 아주 곤란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는 그래도 아내를 선택하는 쪽으로 당연히 기울어져 있지만, 어쩐지 나이가 좀 든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한, 대답을 선뜻 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제에 해당이 되죠. 특히나 모태 회귀 본능이 아주 강한 한국 남자들의 DNA 속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내보다 우선인 때가 있었죠. 주로 농경사회에서 유교 문화권이고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당연히 어머니가 아내보다 우선되는 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시 구할 수 있지만, 마누라는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됐었죠. 그랬다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족 구조의 변천이 일어나고 우리가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이런 데 대한 개념들이 등장이 되면서 순위의 변동이 조금은 생겼다는 거죠. 이 순기능 가정과 역기능 가정을 측정하는, 주로 가족치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역기능 가정을 이야기하는 명제는 이렇게 되죠. 부부관계보다 가까운 그 어떤 것도 역기능이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튼실해야 되는데 부부관계보다 자식과 가깝다든지, 부부관계보다 부모와 더 가깝다든지, 부부관계보다 친구에 가깝다든지, 부부관계보다 취미에 가깝다든지, 부부관계보다 종교에 더 가깝다든지, 부부관계보다 일에 더 가깝다든지, 하여튼 부부관계보다 가까운 그 무엇도 역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내보다 부모님이 먼저가 되면 이 역기능에 해당된다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러면 반문할 분들이 있죠. 그러면 부부끼리만 살고 부모는 도외시하라는 거냐, 효도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순위를 잘 정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만, 선택지를 잘못하면 둘 다 이룰 수 있는 위험에서 아내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 윈윈이 되는 결과를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효자였던 남자도 결혼하고 나면 부의 이름으로 같이 효도를 해야 되고, 또 오히려 아내를 더 부각시켜서 효도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사위도 처가 쪽에는 아내가 남편을 부각시켜서 중요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도 지혜에 해당이 되겠죠.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느 참가자 남편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창 우리가 역기능 가정, 순기능 가정, 아까 명제를 얘기했던 부부관계보다 가까운 그 무엇도 역기능이다, 이런 전제를 한창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남편에게 가서 질문을 드렸죠. 자, 남편분, 만약에 우리가 부부와 어머니를 모시고 배 타고 여행을 가는 중인데 타이타닉 호 같은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난파될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내를 둘 다 구해야 맞지만 이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이 남편분의 그 황당한 표정, 아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선을 외면하고 다 먼 곳을 바라보고 아주 난감해하는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옆에는 아내도 있고 다른 참가자 부부도 자기를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서 제가 넌저시 남편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 남편분, 자, 혹시 오늘 우리가 부부 세미나로 모인 이 장소인데 이 자리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가 혹시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남자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짓기에
자, 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더니요. 예, 당연히 아니지요. 라고 아마 이 남자는 순간 위기를 모면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자, 그 상황일 때 아내가 있는 자리고 그 상황에서는 아내라고 말하는 게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부로서 결혼해서 살면 비록 마음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방송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시키고 그럴 때 나 사랑하지 않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송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때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에 해당이 되죠. 자, 그 상황에서 남편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머니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내는 몇 번의 상처를 더 입게 되죠. 첫째는 남편에게 자기는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그런 남자와 사는 비운의 여인이라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내가 심적으로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내를 위해서 비록 정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 어머니를 먼저 선택할지라도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저 남자는 그런 상황일 때 자기 어머니를 선택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는 당연히 아니지요. 아내를 먼저 선택해야지요.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기본 예의는 집을 지을 때 기초와 어떤 골조, 뼈대 공사에 해당이 되고 사랑은 인테리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테리어에 치중하다 보면 기초와 골조가 시원찮아서 무너지는 사태도 생기지만 기초와 뼈대가 튼튼하면 인테리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때도 원하는 컨셉트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의라는 바탕 위에서는 사랑이라는 꽃을 피울 수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꽃을 피우겠답시고 예의를 무시하면 그 사랑이라는 꽃은 피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물음에 앞서서 해야 될 작업은요.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튼실하고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친밀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친밀하면 자식과 유대관계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크면 분리 독립을 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렇게 분리 독립을 시킨 자식의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고 또 그렇게 분리 독립이 된 자식은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좋도록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게 효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 부부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체로 스스로 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요. 이 자녀들이 십시일반해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이제 참가시키는 참가비는 본인들이 대납을 해주고 또 장소까지는 이렇게 픽업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쭈뼛거리고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이내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 아주 좋아들 하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죠. 아마 그 시대 때는 결혼의 안정성은 높았지만 결혼의 친밀감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결혼 안정성보다 결혼 친밀감을 추구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결혼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